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12일 날 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네.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추가 기소됐죠. 네, 추가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에 무슨 배임 사건과 달리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화영 네. 전 평화부지사가 9년 6개월을 맞았기 때문에 공범이자 어떻게 보면은 주범 아닙니까? 몸통.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거 큰일 났다. 네. 그래서 그런지 12일 날 최고위원회에서는 막 고함을 치고 그냥 경로를 했다고 이렇게 하네요. 네. 원래 이제 그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모두 발언하고 최고위원들이 한마디씩 하고 예, 그렇죠. 비공개로 넘어갑니다. 근데 모두 발언에 원래 해야 되는 어떤 말들이 있는데 어저께 갑작스럽게 어떤 보고를 받고 들어갔대요. 예. 뭐 이 저 당 관계자에 제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부터 조금 진행이 되다 싶은 상황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게 뜻밖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은 저 양반 왜 저래? 그러고 보기 시작했고 당직자들도 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대표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곧바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하면서 자기가 좀 무안했던지 말을 좀 닫았다 이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추가 기소의 보고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멘탈이 붕괴되면서 저기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목에서부터 흥분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평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이 권력을 줬더니 정치 보복하고 나라를 개인 사유물로 여기나 네. 불필요한 생떼를 쓰고 도대체 정치를 왜 하나 권력을 왜 갖는 이거야말로 본인한테 할 얘기 아닙니까? 생떼 쓰고 그런 거. 자, 맞습니다. 지금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일단 현실 인식에서부터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가 지금 표현이 이겁니다. 권력을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자, 보복은 나한테 보복한 거잖아요. 왜 정치 보복한다고 그렇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추가 기소된 거 다 윤석열 당신이 한 거야 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어가 뒤죽박죽이 돼요. 권력을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권력은 사실 자기가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걸 갖고 마치 자기가 권력을 준 것이냐 나한테 정치보복을 돌렸다. 권력을 줬더니 돌아온 건 나의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연결시킨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이 대목에서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나라를 개인 사유물화했다. 지금 오늘 언론 사설에서요 4개 매체 이상이 뭘 지적을 하냐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정당, 이재명의 사유정당이 됐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사유정당이 됐다고 언론 사설에서 지금 복수의 그 사설이 전부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개인 사유물로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당을 민주당을 개인 사유물화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야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뭐 뒤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당만 사유화했으면 괜찮은데 국회를 완전 손아귀에 집어넣고 여의도 공화국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로를 한 거 보면은 이재명으로서도 멘탈이 좀 붕괴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멘붕이 잘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어요. 최소한 이런 적은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을 때 입을 꾹 닫고 대답을 안 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대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회의에서 왜 좌중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볼 정도로 너무 자신의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 기소가 갖는 의미가 다른 어떤 재판보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진술을 자기로 돌리고 있어요. 이를테면 김성태, 그다음에 방용철, 안부수, 국정원 직원 이 네 사람은 일치해요 원래.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함을 느낄 이화영이 6월 9일 날 자기도 진술을 합니다. 나중에 번복을 했지만 그 진술 내용, 이 5사람의 진술이 다 일치해요. 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800만 달러가 북한에 갔다. 이건 빼박이거든요. 빼박이죠. 예, 예. 네. 나중에 이화영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화영이 자신의 어떤 그런 뭐랄까 사면 쪽으로 베팅을 해보자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회유 쪽으로 뭐 입장을 바꿨으나 지금 신진우 이 신준우 판사는 그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쪽으로 판결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기소했다고 하니까 기소했다고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이렇게 또 비아냥을 대더니 네. 그 전날 저녁에는 완전히 사건을 조작을 하고 네. 위증 모해 위증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이 간단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지금 13일 날 네. 벌써 박균택 이번에는 의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 광주 고검장 네, 한 네. 사람을 비롯해서 7명이나 네. 변호사를 지금 꾸렸네요. 그렇죠. 뭐 일단 박균택 고검장은 자기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서 계속 역할을 했고 또 지금 제가 제 추정입니다. 내피셜입니다. 그걸 가정을 해서 가성비가 있어야 돼요. 가성비. 즉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재명은 지금 2년 동안 자기와 관련된 3개의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산 변동이 없어요. 그 변호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변호사비가 예전에 2018년도에 대법원까지 간 그때도 지금 우리나라에 네로라 하는 대형 로펌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밖에 안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 지금 다시 돌아와 보죠. 지금 3개 재판을 계속 지금 그 변호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비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재명의 재산은 신고된 재산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내피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 모두 다 공천을 줬다. 공천 대가다. 박균택 같은 경우 공천 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돈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공천 줬으니까 그걸로 퉁치고 지금부터 또 다시 내 변론해.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균택 의원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승엽, 김종군, 이태영 이 사람은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니에요? 등장을 하지요. 또 대법원. 김희수 이 사람도 또 등장을 하지요. 조상호 변호사야말로 뭐 이재명이 아주 그렇죠.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공천에서 떨어졌죠. 경선에서 져버린 거죠. 경선에서 졌지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재명을 지켰다라고 플랜카드 그 1인 저희 해갖고 다녔죠. 내가 이재명을 지킨 변호사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뭐 고검장 출신부터 쭉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계속 다닐 수 있는 실무 자격으로 조상우를 뭐 선정을 했겠고요. 뭐 전석진 변호사 이렇게 해서 7명인데 대부분 돈 별로 안 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신들 내 때문에 덕 많이 봤잖아. 여기저기 그렇죠. 사회이사도 오고 그럼요. 또 뭐라고 하지 경기도 또 성남시 쌍방울 자문 변호사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밀어줬잖아. 그렇습니다. 뭐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단 임명을 한 것 같을 텐데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워낙 신진 네. 부장판사가 아주 명쾌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수원지법으로 가도 또다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당이 형사 11부로 배당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진우 판사가 이 부분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갔다가는 골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도 아주 7명이나 일단 꾸렸는데 가장 핵심은 역시
돈 아닙니까? 돈. 500만 불, 네. 300만 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갔느냐, 예. 안 갔느냐 이 얘기고 이것에 대해서는 김성태 네.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네네. 2번의 전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 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는 사업가잖아요. 예. 어쨌든 조폭 출신이든 뭐든 쌍방울이라는 그런 기업의 그런 그룹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냈다고 해요. 뭐 기업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걸 믿어주면 자기 돈 100억이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화영 사실 20년직이지만 이화영이 이화영 보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뻥친 거 많거든요. 네.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화영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확인 좀 시켜줘. 내 돈 간 거 알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그래서 전화 좀 연결해 달라. 연결해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직접적으로 북한에 냈을 때 2번 다 전화 연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그랬대요.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요?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재명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페인트를 합니다. 언제? 김성태가 붙잡혀 올 때. 김성태가 왜 그 도망 다녔다가 저 소송 1월에 됐잖아요. 들어왔죠. 소송 될 때 바로 큰일 났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김성태인지는 모르고 술 먹은 사람들끼리 나한테 누가 전화를 바꿔 주더라? 라고 미리 자백을 해요. 자백은 아니지만 미리 미자를 깔아 놓습니다. 물타기 한 거죠. 그리고 이화영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고 술 먹고 기분이 좋아서 내가 저기 도지사 한번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져? 그게 아니라 똑바로 기억을 해요. 전화를 요구한 거예요. 내 비즈니스 사업상 요구를 하고 그래서 바꿔준 거예요. 이 상황이 왜 다르냐면 그냥 술 먹고 안부 전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김성태는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상황들을 김성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는 게 이 판결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는 거, 신빙성을 인정한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게 신진우 판사의 이 지금 진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화영과의 재판보다 사실 이재명과의 재판에서 이 2번의 통화 인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 뜻은 당사자가 이화영이 아니라 김성태이고 김성태는 당시에 어떠한 요구 때문에 정확하게 전화를 요구했고 그래서 이재명과의 대화에서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진술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빼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지금 없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통화한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잡아떼고 있고 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저는 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나는 그런 방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화영이가 다 알아서 했지 자기는 전혀 모른다 그렇게 잡아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지사 관인도 직인도 이화영이가 갖다 찍어갖고 보내버렸다. 왜 그러냐면 도지사 직인이 찍인 방북 요청을 4번이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직접 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이화영이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냐 하면 이거예요. 이재명을 비롯해서 장경태 등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김성태는 조폭인데 왜 이화영 말을 안 듣고 김성태 말을 들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이재명과 장경태 등 민주당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화영을 고발해야 돼요. 예. 배임 혐의로 고발해야죠. 왜?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직인을 나모르게 만들어 갖고 찍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은. 그러면 판결문에서 이재명 운운했지만 이건 이화영이 만든 거야. 이화영 나쁜 놈이야. 이화영 말을 어떻게 듣니? 이화영은 지금 이렇게 배임 혐의를 한 거야. 라고 고발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렇게 하고 이화영은 지금 저 좋은 사람이에요. 이화영 진술을 믿으세요 하고 판사한테 강요를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직인을 만든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요. 예. 특히 이 판결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방북 문제 또 스마트팜 지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17차례나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에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2018년 10월에 9월에 이 남북 정상회담 때 안 데리고 가니까. 문재인이 안 데리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북한에 2번 갔다 와갖고 10월 25일 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북고위급 인사가 다음 달에 경기도를 방문해서 이 대표의 아니 그 당시는 이제 이 지사겠죠. 네네. 이 대표의 방북을 논의한다. 그런 그 기자회견을 했고 네. 실제로 그 다음 달 11월 16일 2018년 11월 16일에 리종혁 북한 아태이 부위원장이 와갖고 그 사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이화영 그 가운데 리종혁하고 사진 찍은 게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이해찬이가 있었죠. 그 이해찬도 옆에.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죠. 예, 제가 이재명이 왜 방북에 목숨을 걸었나의 이유를 하나 더 밝혀드릴게요.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친문들 지금의 친명만큼 개딸만큼 다시 당시의 문바들이 완전히 뭉쳐서 이해찬을 압박을 합니다. 이해찬이 당대표잖아요. 이재명을 제명하라.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2017년에 서로 후보들끼리 싸우다가 이재명이 당시에 문준영이를 구속하라. 문준영이를 수사하라. 네. 이렇게 그 문재인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해경궁 김씨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죠. 김씨 사건이 그게 4월 달부터 시작을 해갖고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막 전해철이 야 이거 해명해라 하면서부터 5개월 동안 해경궁 김씨는 김혜경이다. 하면서 문재인 친문들이 이재명을 빨리 제명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살 길은 이해찬밖에 없었어요. 이해찬이 11월 달에 딱 등장해서 이재명 손을 딱 들어주면서 아이고 이게 대북 사업 잘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명 소리가 딱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당시에 이재명은 뭐냐면 내가 대북 사업을 빨리 어느 정도 성사시켜야 이해찬 손 붙잡고 딱 아이고 더 이상 민주당에서 나를 제명하는 목소리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11월 달 행사 다음 날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해요.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당시 방북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고 이 이화영 부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경향신문에 네. 북고위급 4달 경기도 국제회의 참석 이재명 방북 논의라는 이런 제목으로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댓글까지 달았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자기는 모르고 이화영 부지사가 다 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게 네. 지금 이 칼럼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뭐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할 거라는데 반대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국민들이 안 들여다봐도 지금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저께 그 검찰이 소설 쓰고 있다라는 말을 또 했는데 아니 검찰이 소설 쓴 게 아니라 판사의 판결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화영이가 9년 6개월을 받은 데다가 지금 법조계에서는 최소한도 800만 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면 100억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 나와도 최소 한 20여 년 나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그게 돌고 있어요. 최소형입니다. 왜냐하면 5억 이상일 경우부터 가중처벌이 훨씬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10년 아닙니까?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멘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판을 4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의도와 법원을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곧 닥치지 않겠습니까? 주 많으면 4일을 나가야 4일 근무입니다. 주 법원 근무를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서초동만이 아니고 수원도 가야 되고요. 수원은 40km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이제 주 4일 근무로.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예.